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노노옹야제 6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질승 문즉 야오 문승 질즉 산이 문질이 빈빈 연후의 군자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군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 군자를 문과 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 질. 그래서 문은 이제 문체고 질은 바탕입니다. 근데 문체하고 바탕은 사실 이제 같이 가는 것인데요. 문과 질이. 그러니까 바탕은 본질이고 질자가, 그리고 문체는 문식이라고 해서 꾸밈입니다. 꾸밈이고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 본질이 건강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고, 본질이 허약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드러나는 것도 이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과 질이 같이 가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이 문이라 보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이제 요 문으로 결판이 난단 말이죠. 내 내면을 와서 내 바탕 본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이 겉을 보여지는 이 겉만을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라면 내 바탕을 잘 건강하게 잘 가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이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본질은 놔두고 보여지는 겉만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만 치장을 하면 사람들이 내가 건강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내면도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겉을 꾸며버리니까 겉만 보고는 속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꾸미는 문제도 항상 문제시가 되지만, 또 하나는 겉이 그래서 늘 문제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또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예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본질과 형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본질이라면 프로포즈가 형식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감정만큼 이제 행위로서 이제 어떤 형식이 드러나는 것인데, 형식을 꾸미고 형식을 가장을 하다 보니까 본질에 상관없이 형식만 꾸미고 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믿을 수 없는, 겉만 보고는 본질을, 속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을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평생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쁜 그 형식에 담아서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형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형식에 과도해지다 보니까 형식을 이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형식 그 자체도 중요하다.
그게 이제 내면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려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자는 이제 바탕하고 문체 중에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를 압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체와 바탕과 문체가 조화롭게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승 문즉 그러면 요 승자는 이길 승자지만 여기서는 질이 문을 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압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탕이 문체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예로 들었던 것이 사랑이고 프로포즈다 그러면 사랑이 프로포즈를 압도해요. 그러면 형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됐지. 이 형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총각이 아가씨를 사랑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평생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산을 가가지고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냥 짊어지고 내려와서 그 집 마당에다가 탁 던져놓고 갔습니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탕이 문체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아가씨는 그거 좋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다 이거예요. 야라는 것은 거칠다 이겁니다. 야라는 게 이제 들판인데 이제 들판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식을 대부분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거칠게 살아가기 때문에 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떠서 반대로 문체가 바탕을 압도하면 사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형식은 번지르르 하는데 속 내용이 빈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 그랬는데 요 사는 뭐냐? 그러면 요건 역사 사자인데 여기서는 역사 사자가 아니고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를 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야인 이렇게 부르듯이 문서를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리들이 사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예입니다. 예고 뭐 누구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 책을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의 다양한 신간들을 포함해서 뭐 잘 나가는 책들, 좋은 책들 막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내용을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이 다 소화하고 있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 가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책이 요즘에 잘 나가고 사람들이 뭐 평가가 좋아요 하면서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 책을 그분이 다 알고 있냐?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문체가 바탕을 압도하면 사다. 그래서 요 야나 사는 문제, 다른 차원에서의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 상황이고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를 압도하면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공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과 질이 빈빈한 연후의 군자다 이거죠. 이 빈빈이라는 것은 빛날 빈자인데 문과 질이 가장 적절한 상태로 조화로울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조화를 이룬 상태, 문과 질이. 문도 질도 가장 적정한 상태로 조화를 이루어서 빛이 날 때 그런 연후에야 야도 사도 아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과 질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핏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공자는 바탕, 문보다는 질, 문체보다는 바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과 질이 적절한 그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장 이상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저 뒤에 가면 이제 당시 세태가 바탕보다는 문체, 문의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바탕 쪽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논어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균형한 상태를 균형을 맞추려고 한 차원에서 한 얘기고 공자가 그 자체로 이상시한 상태는 문과 질이 조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보시면요. 자왈 인지생야 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이랬습니다. 인지생야 직하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직하니 이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정직하니 혹은 정직함이니 라고 해서 이 직자를 정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망자는 없을 망자인데 이것은 이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 지자가 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을 부정하는, 직하지 않은 삶은, 그러면 이제 정직이라고 직자를 해석을 하게 되면 정직하지 않은 삶은 행이면이니라. 요 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 요 행자는 다행이라는 행복이라고 할 때 행자죠. 그런데 우리가 요행이라고 할 때 행자가 있어요. 요행.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는 요 글자를 씁니다. 현재는. 그런데 원래는 이 글자 없이 이 글자가 긍정적인 의미의 다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요행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행이나 요행이나 이게 정상적이면 나타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기기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긴 걸 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그게 이제 나한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거면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고 부정적인 거면 요행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 나타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행이 면한 거다, 요행이 면한 거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뭐 똑같습니다. 이제 죽음을 산다는 건 그렇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건데 요행이 그 죽음을 면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직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직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공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뭐 그걸로도 뭐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논어에서 지난번에도 직이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고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걸 그냥 단순히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솔직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는 그냥 곧다 이렇게 곧을 직자로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곧나니 곧지 않은 삶은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때 곧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이제 곧다라는 것은 요 직자의 반대는 곡입니다. 곡. 왜곡하는 것이죠. 왜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곧대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래적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계산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왜곡을 시켜요. 이제 거짓 같은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거짓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선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뭐 우리가 선하다고 표현을 하든 양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양심대로 우리 마음이 하려는 대로 이제 그런 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다양한 계산, 뭐 타산, 의도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왜곡을 시키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삶은 뭐 조금 뭐 세속적인 풍족함을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즉 몸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요행이 죽음을 면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인간 본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 정직이라는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자, 18장. 이것은 의도치 않게 많이 알려져 있는 문장입니다. 자왈 지지자 부려 호지자오 호지자 부려 락지자니라, 이런 거죠.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지지자. 이때 이제 이 지자는 대명사 목적어인데, 이것은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와서 그 명사를 받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 대명사가 그 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렇게 앞에 어떤 명사가 없이 바로 저렇게 대명사가 오게 되면 이것은 불특정 대명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이 뭐든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지지자가 호지자만 못하다. A 부려 B 그러면 A가 B보다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지자가 호지자보다 못하고 호지자가 락지자보다 못하다. 좋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말인데요. 그냥 이런 말로. 근데 이제 요 알다와 좋아하다와 즐거워하다 이제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설명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것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안다 하는 건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짜장면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지지입니다. 뭔가를 아는 거. 호지자는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해봐서 좋아하는 겁니다. 뭔가 한번 해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정보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그런데 아직 그걸 내가 소유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상태예요. 그냥 좋아만 하는 거지. 예.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면, 이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몹시 갈망하고 몹시 좋아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둘로서 각자로서 내가 아직 그걸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락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해서 나와 그것이 하나가 된 상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락지가 되게 되면 이제 편안해하다라는 거하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하고 누군가와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저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19번은요. 자왈 중인 이상은 가히 어상야언이와 중인 이하는 불가히 어상야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공자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가르칠 때의 그 방식으로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어떤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인. 그 중인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이다. 이제 중은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가 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중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설정하기 나름인데 편의상 여기를 중이라고 해보면 여기 중인이 있고 여기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인 이상이죠. 중인 이상. 그러면 이 중인 이상에 대해서는 상을 맨 위 여기 이 상을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인 이하는 불가히 어상야니라. 중인 이하는 이 상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상을 이야기할 수 없다. 말해줄 수 없다. 높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최상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공자가 중인 이하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요 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는 이제 절대 목적이 있어요. 절대 목적이 있을 때 요 중인의 이상에 있는 여기 요만큼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요걸 이야기를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해주면 이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고 자기가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분발을 더 촉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목적이라고 해서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걸 당장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당장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를 가라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레 겁을 먹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래하는 그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인 이상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중인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뭐 딱 여기에 들어맞는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말 잘하는 대표적인 제자가 자공하고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자공하고 제어, 특히 제어에 대해서 공자가 매우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낮잠 잔 것에 대해서도 뭐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제어 때문에 내가 사람 보는 방법을 바꿨다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최상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자극이 되지 그것이 그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가 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용,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야 함을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